배나영의 보이스 플러스. 제목과 책 표지가 너무 와닿는 그런 책이죠. 책에는 기분과 태도를 바꾸어주는 작은 생각들이 정말 소소하지만 단단하게 적혀져 있어요. 이 책을 읽으면 아주 사소한 것들을 통해서도 기분이 달라질 수 있구나, 일상이 달라질 수 있구나 깨닫게 돼요. 허기 벗고 탄수화물이라는 제목의 파트 1에서는 계란 후라이부터 당근과 브로콜리, 참치 대뱃살, 두부 부침과 소주에 이르기까지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몸과 마음을 돌아보고요. 피로 벗고 로그아웃이라는 파트 2에서는 월급, 유럽행 티켓, 명함, 허리 통증과 거북목 같은 정말 소소한 소재에 놀라운 통찰을 담아서 일과 회사에 대한 촌철살인을 퍼붓습니다. 파트 제목만 들어도 이 책의 분위기를 짐작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환멸 벗고 아미타불이라는 제목의 파트 3에서는 키보드 워리어, 오지라퍼, 연장자, 패친, 내향형 30대 같은 키워드를 가지고 사람과 관계에 대해 이야기해요. 마지막 파트 4는 고민 벗고 right now, 물집, 가짜 감동, 끈기와 노력, 1억 통장, 대출, 안보험 같은 키워드로 일상과 태도에 대한 생각을 전개합니다. 우리가 늘 일상에서 마주하는 소재들이지만 조금씩 비틀어서 생각하게 만들어요. 예를 들면 본질과 가치라는 키워드를 두고 그걸 꼭 찾아야 하나요? 라고 되묻는다거나 20%의 확률이라는 키워드를 두고 저 사람만 나가면 살만하다고 생각하겠지만 그건 페이크입니다. 라고 현실을 꼬집습니다. 그래서 저는 회사를 꼬박꼬박 출퇴근하는 직장인이 아닌데도 이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공감이 갔어요. 지금부터 이 책에서 인상적으로 읽었던 내용들 소개해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드려요. 기분 벗고 주무시죠. 박창선 지음, 웨일북. 일과 회사에 대해 이야기하는 피로 벗고 로그아웃에서는 월급이라는 키워드에 대해서 이렇게 쓰셨어요. 조금 발췌해서 소개해 볼게요. 월급. 돈 때문에 회사에 묶여 있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이유야 어떡건 회사 생활이란 건 개인에게 모두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그 의미와 자신의 욕망이 어긋나기 시작할 때 고민이 시작돼요. 그리고 그 고민은 꽤나 길어져요. 사직서가 2번째 서랍에 있긴 한데 쉽사리 꺼내기 어렵죠. 왜냐하면 월급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월세와 밥값, 대출 이자, 1년 전에 샀는데 아직도 끝나지 않은 맥북 할부, 엄빠 용돈, 술도 마셔야 하고 날씨가 추워지면 옷도 사야 해요. 버는 돈은 귀여운데 나가는 돈이 너무 대범해요. 물론 회사를 그만두지 못하는 이유가 항상 돈만은 아니에요. 이직에 대한 두려움, 주변의 시선, 가능성에 대한 기회비용 등등 다양한 요소도 포함되죠. 심각한 고민에 머리를 싸매다 친구나 주변 지인에게 조언을 구하면 어차피 대답은 둘 중 하나입니다. 그만둬 혹은 현실적으로 생각해. 어느 쪽의 대답을 들어도 사실 어렵긴 마찬가지예요. 그만두라고 해도 쉽사리 그만두기 어렵고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건 이미 그러고 있어요. 고민이 심해지다 보면 자괴감이 들어요. 와씨, 내가 돈 때문에 이렇게 막 비운의 삶을 살아야 하나? 자본주의 죽어라. 왠지 내가 소심해지는 것 같고 그깟 돈이 뭐라고 용기도 못 내고 이러고 있나. 소주에 곱창만 먹고 싶고 그래요. 하지만 그건 소심한 것도 자책할 일도 아니에요. 돈은 엄청나게 중요해요. 돈을 더 벌고 싶어 하는 건 죄가 아니에요. 잔압괴도 아니에요. 일단 의식주가 해결돼야 쫓기지 않고 옳은 판단을 할 수 있어요. 점심을 굶거나 겨울옷을 사지 못하면 당연히 마음이 조급해져요. 팩트를 왜곡하게 되고 과장된 해석을 해요. 자꾸 의미를 찾게 되고 여행 뽐뿌만 올라오죠.
한 달마다 돌아오는 월급 주사를 맞는 게 아니라 내 미래를 위한 칼갈이라고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돈을 벌고 월급을 받고 모으도록 해요. 퇴직금 받기까지 3개월 남았다면 3개월 더 버티세요. 기왕이면 실업급여도 받고 퇴직하기 3개월 전엔 할부로 지르지 말아요. 딱히 명확한 명분이 없다면 일단 그냥 회사에 묶여 있는 것도 방법이에요. 무작정 뛰쳐나온다고 뭔가가 뿅 생기지 않아요. 뿅 생기면 그때 나오도록 해요. 읽으면 웃음이 나오게 쓰셨지만 무척이나 현실적인 조언이죠. 요즘은 하고 싶은 일을 하라며 퇴사를 권하는 사회잖아요. 퇴사하고 여행 다니는 걸 꿈꾸는 시대이기도 하고, 저도 퇴사한 이후에 여행을 다녀와서 쓴 에세이를 몇 권 소개해드린 적도 있어요. 이렇게 사이드 잡과 엔잡이 대세이고 프리랜서와 재택근무 형태가 유혹하는 현실 앞에서 진짜 친언니나 친오빠가 해줄 법한 다정하지만 칼 같은 조언이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글들이 다 이런 식이에요. 허리 통증과 거북목이라는 글에서는 돈을 벌려고 목을 빼고 앉아 있었던 건데 그렇게 번 돈을 병원에다 쏟아붓고 있다면서 오늘 당장 실비보험에 든 뒤 도수 치료를 받고 스트레칭을 시작하라고 말해요. 워라벨이라는 글에서는 퇴근했다고 워라벨이 아니라면서 삶이 무너지면 일도 없다고 꼬집습니다. 퇴사하고 유럽여행이라는 제목의 글이 또 있거든요. 근데 퇴사는 선택항이 아니라고, 정확히는 퇴사 후에 다른 어떤 것이 선택항이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통장 잔고는 명확하게 눈에 보인다면서 유럽에는 다른 어떤 것이 없다고, 다른 어떤 것이 확정되고 난 후에 유럽 여행을 떠나라고 정확한 순서를 조언해줘요. 연장자라는 글에서는 나이가 많다는 건 연장자로서 배려를 받는 것일 뿐이지 그게 존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헷갈리지 말아야 한다고 이야기하고요. 또 정말 촌철살인이 빛났던 글은 지인의 조언이라는 글이었는데요. 현실적인 조언은 돈봉투와 함께 주도록 해요 라는 말. 너무 기가 막혀서 빵 터졌어요. 진짜 이런 조언이라면 감사히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누군가에게 조언을 할 때도 꼭 명심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굉장히 매력적인 글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첫 번째 글이자 가장 인상적이었던 글, 계란 프라이라는 글의 일부를 발췌해서 잠깐 들려드리면서 마무리해 볼게요. 좋은 하루를 만드는 아주 사소하지만 굉장히 특별한 이야기예요. 계란 프라이. 삶이 바쁘고 열심히 살수록 밥이란 건 사실 맛보다는 생존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4가지 방식으로 끼니를 때우게 되었어요. 시켜 먹고, 돌려 먹고, 사 먹고, 굶고. 종종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라는 말을 들을 때면 위장 한쪽이 시려오곤 했지요. 이렇게 아주 규칙적인 나쁜 습관이 몇 년째 계속되자 위장이 제게 말을 걸기 시작하더라고요. 위궤양, 위염, 역류성 식도염, 장염, 십이지장염, 위경련 등의 형태로 말이죠. 제 주변에 많은 분이 위장의 소리를 듣고 계신 것 같아요. 개인 사업자로 일하면서는 이 불규칙이 거의 혼돈에 접어들기 시작했고 위장은 시도 때도 없이 쏟아지는 먹거리들을 처리하느라 꽤나 힘들었을 거예요. 삼시세끼를 챙겨 먹는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더라고요. 의지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의지보다는 고통이 더 직방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 번씩 속이 뒤집어져서 온 방을 굴러다니고 나서야 작심 3일이라도 유지되었죠. 위경련의 대지옥을 서너 번쯤 경험하고 나니 이젠 그냥 아픈 정도가 아니라 뭘 먹어도 속이 부글거리는 지경이 되더라고요. 생활 패턴도 엉망이 되고 배만 뿌하게 나오더니 결국 바지를 새로 사야 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점점 심해진다는 것이 느껴졌고 내시경 결과는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왜 그런 날 있잖아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그날따라 유독 일찍 눈이 떠진 것 같아요. 배도 일찍 고팠겠죠? 보통 아침은 굶고 넘기기 일쑤였지만 그날은 좀 다르게 시작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계란 프라이를 하나 지져보았습니다. 오랜만에 팬에 기름을 달구고 편의점에서 계란을 급하게 사왔어요. 그리고 톡! 핸드폰을 살짝 꺼놓은 채 오물오물 천천히 프라이를 먹었어요. 사실 한 입에 먹을 수도 있었지만. 아주 고소했습니다. 노른자가 적당히 익었고 소금기가 부드러운 노른자 사이로 배어들어 있었어요. 다 먹고는 씻고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가봤어요. 아침을 챙겨 먹은 하루는 뭔가 달라졌을까요? 노, 여느 때와 다름없이 똑같은 하루였습니다. 다만 달라진 몇 가지. 일단 배가 아프지 않았고 부글거리거나 쓰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음이 조급하지 않았어요. 뒷사람에게 문을 잡아줄 수 있었고 커피를 사면서 인사를 건넬 수 있었어요. 하루가 조금 단단해졌습니다. 하루를 바꾸는 건 거창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프라이는 고작 하루를 바꿀 수 있어요. 하지만 그 하루가 당신에게 어떤 날이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사소한 것에서 기쁨을 찾는 법, 어렵지 않죠? 게다가 문장에 센스가 다닥다닥 붙어 있어서 읽다 보면 깔깔거리게 되는 책이에요. 아무리 소소하고 가라앉고 우울하고 허기진 일이라도 작가님의 문장 안에서 생기발랄하게 펄떡거리는 느낌? 웃음이 빵 터질 정도로 굉장히 재미있는 대목이었는데 약간의 텀을 두고 읽으면 뭐랄까 알싸한 맛이 나는 그런 글이랄까요? 이 책에 있는 일상의 문장들을 곱씹고 나면 나의 태도를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계란 프라이 하나로도 하루를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도 소소하지만 단단한 하루, 성장하는 하루 되시길 바라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배나영의 보이스 플러스